안녕하십니까. 아메리츠 파이낸셜 수석 부사장 이용돈입니다. 미국 경제 읽어주는 남자, 경제남. 2024년 12월 30일 월요일 순서 시작합니다. 오늘 이야기할 내용은 주식시장 거래량이 많이 줄었고 하락으로 출발을 일단 했습니다. 그리고 2024년도 미국 경제 간단히 리뷰하고요. 그렇다면 2025년에 미국 경제는 성장을 지속할지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뉴욕 증권거래소가 다음 주에 하루 쉬는데요. 1월 9일 날 쉽니다. 이유는 지미 카터 전 대통령을 추모하기 위해서 쉰다고 하고요. 비트코인 뉴스까지 준비해봤습니다. 2024년 마지막 이틀의 거래일 중 하나였던 오늘 월요일이죠. 주식시장은 하락세로 출발을 했습니다. 투자자들에게 성공적인 한 해를 약간은 씁쓸하게 마무리할 가능성을 남겼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다우존스 산업평균지수는 491포인트, 즉 1.1% 정도 하락을 했고 장중 한때 700포인트 이상 떨어지기도 했었고요. S&P 500 지수는 1.2% 하락했고 나스닥 종합지수는 1.4% 하락했습니다. 월요일, 즉 오늘의 하락세에 대한 뚜렷한 촉매 요인은 없습니다. 주 후반 공휴일로 인해서 거래량이 적을 것으로 예상이 됐는데 파이더 S&P 500 트러스트는 동부 시간 오전 11시 이후 총 거래량이 1,500만 주를 밑돌았는데 이는 상당한 시장 하락세에 비해서 비정상적으로 낮은 수치입니다. 방금 제가 스파이더 S&P 500 ETF 트러스트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SPDR S&P 500 이게 뭐냐면 미 주식시장에 상장된 대표적인 ETF 펀드 얘기입니다. 즉 S&P 500 지수의 성과를 추종하도록 설계된 금융상품인데 아시다시피 S&P 500 지수는 미국에서 가장 널리 사용되는 주식시장 지수 중 하나잖아요. 시가총액 기준으로 상위 500개 대형 기업의 주가 움직임을 반영하는데 방금 말씀드린 스파이더 S&P 500 트러스트는 이 지수를 그대로 따라가도록 운영되고 투자자들은 이를 통해 미 주식시장 전반에 분산 투자하는 효과를 누릴 수 있게 만들어진 상품입니다. 자, 각설하고요. 주요 지수는 연말 기록적인 수준에 약간 못 미치게 마감할 예정이고 S&P 500하고 다우지수는 각각 23%, 12% 이상 상승하며 2021년 이후 최고의 한 해를 기록할 것으로 보입니다. 나스닥도 2024년 29% 이상의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나스닥은 4분기 연속 상승세를 기록하며 2021년 이후 가장 긴 분기별 상승 행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시장이 상승 모멘텀을 잃고 있다는 우려도 또한 제기가 되고 있죠. 주요 지수들이 금요일에 하락세로 마감한 이후 연말 차익 실현이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대형 기술주들은 월요일에도 고전을 했고 테슬라는 2.2%, 아마존은 1.2% 하락을 했고요. 반도체 대기업 엔비디아는 1% 미만의 상승으로 다른 종목들의 손실을 다소 상쇄했습니다. 채권 시장의 움직임 또한 기술주 하락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는데요. 지난주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은 4.6% 이상 거래됐지만 오늘 아침에는 다소 후퇴했습니다. 투자자들은 주식시장이 다시 안정을 되찾고 이른바 산타레일로 불리는 현상을 촉발하기를 기대하고 있는데요. 이는 한 해의 마지막 5거래일과 새해 첫 2거래일 동안 시장이 상승하는 현상을 얘기하는데 1950년 이후 S&P 500는 이 기간 동안 평균 1.3%의 수익률을 기록했습니다. 자, 연말 약세를 지나치게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는 사람도 있는데요. 지금은 유동성이 부족한 환경이라는 얘기를 하고요. 한 해의 마지막 이틀에 접어들었기 때문인데 이상하게도 12월 마지막 주가 약세를 보이면 1월 첫 주 반등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다가오는 며칠은 경제 데이터 발표가 적은 기간이며 시장은 새해 첫날인 수요일에 휴장을 하고요. 월요일 발표된 12월 시카고 구매자 지수 PMI는 36.9로 시장 기대치 42.1을 하회했습니다. 2024 미국 경제의 2024를 돌아보고 2025 전망치도 보도록 하겠는데요. 2024년도의 경제 성장률과 인플레이션과 통화 정책, 고용 시장, 금융 시장, 향후 전망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하겠습니다. 2024년 미국 경제는 연초의 우려와 달리 견고한 성장세를 유지하며 연착률에 성공한 것으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페드의 긴축적인 통화 정책에도 불구하고 소비자와 투자가 안정적으로 유지되었고 고용 시장도 탄탄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경제 성장률입니다. 2024년 1분기 미국의 실질 국내 총생산, 우리 GDP라고 하죠. 연율 1.6% 성장했고 이는 2022년 2분기 이후 가장 낮은 성장률이었습니다. 그러나 2분기에는 다소 성장세가 회복되었고 연간으로는 2% 내외의 성장률을 기록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다음 인플레이션과 통화 정책입니다. 연준의 금리 인상에도 불구하고 인플레이션은 목표 수준인 2%를 상회하는 수준에서 정체되는 양상을 보였습니다. 이에 따라 연준은 2024년 하반기부터 점진적인 금리 인하를 단행하였고 이는 금융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고용시장은 연중 내내 견고한 모습을 보였고요. 실업률은 역사적으로 낮은 수준을 유지했고요. 이는 소비 지출의 안정적인 증가로 이어져서 경제 성장
성장의 주요 동력으로 작용했습니다. S&P 500 지수는 지난 12개월 동안 26% 이상 상승하며 주가 수준이 예상 수익 대비 21배를 넘어섰습니다. 이는 연준의 금리 인하와 경제 성장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된 결과로 보입니다. 향후 전망을 잠깐 해보면요. 전문가들은 2025년에도 미국 경제가 1.9%의 성장률을 기록하며 안정적인 성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전반적으로 2024년을 다시 돌아보면 미국 경제는 연초의 우려를 딛고 안정적인 성장세를 유지하였고 연착륙에 성공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2025년을 전망해 보겠습니다. 전망에 따르면 2025년 미국 경제는 안정적으로 성장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 완만한 성장 전망이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미 경제는 팬데믹 이후 매년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으며 경제학자들은 2025년에도 이러한 흐름이 계속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성장 속도는 최근 몇 년보다는 느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미 경제 분석국 BEA에 발표한 2025년 4분기 국내 총생산 성장률은 연 1.9%로 전망이 되고 이는 필라델피아 연방준비은행이 11월 경제학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 결과입니다. 같은 조사에서 2025년 3분기까지 한 분기 동안 마이너스 성장 가능성은 22.4%로 이전 조사에서 25%보다 낮아졌습니다. 골드만삭스 경제학자들은 연간 전망 보고서에서 소비 지출과 견고한 노동 시장이 내년에도 경제를 지탱할 것으로 밝혔습니다. 다음은 소프트 랜딩 기대감에 대한 얘기인데요. 전문가들은 팬데믹 이후 가계 예산을 압박했던 높은 인플레이션이 완화되면서 미 경제가 역사적으로 드문 소프트 랜딩에 성공할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보고 있습니다. 연준은 2022년부터 금리 인상을 통해 차익 비율을 높이며 인플레이션을 억제하려는 캠페인을 벌였지만 이로 인해 경기 침체와 대규모 해고가 우려됐습니다. 하지만 인플레이션은 팬데믹 이전 수준에 가까워졌고 금융시장은 견고한 상태를 유지했습니다. 경제 성장세는 지속되고 있으며 연준은 금리를 다시 낮추기 시작했습니다. 2025년 성장률이 1.9%로 예상되지만 이는 팬데믹 이전 5년간의 중간 성장률인 2.6%는 보다는 다소 느린 상태고요. 최근 추산에 따르면 2020년 경기 침체 이후 경제는 빠르게 회복해 2025년 3분기 연간 성장률은 3.1%를 기록했습니다. 한 가지 우려는 관세로 인한 성장 저해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2025년에 존재하고 있죠. 트럼프 당선인은 경제 전망에서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는데 특히 중국을 포함한 수입품에 대해 높은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그의 공약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골드만삭스는 트럼프가 제한적인 관세만 부과할 것을 예상하며 이는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경미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그러나 광범위한 관세가 부과될 경우에는 물가 상승과 인플레이션을 유발하며 경제 성장에 타격을 줄 수 있다고 경고했는데요. 자, 그럼에도 골드만삭스는 낙관적인 전망을 유지하며 2025년 경제 성장률을 연 2.5%로 건강한 수준에서 유지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제39대 대통령 지미 카터 전 대통령 향년 100세로 별세했습니다. 1976년 대선에서 당선된 카터 전 대통령은 단 한 차례의 임기를 수행했지만요. 땅콩 농부에서 시작해서 조지아 주지사를 거쳐 대통령이 된 그는 재임 기간 동안 스태그플레이션과 이란 인질 사태 등 여러 도전에 직면했던 대통령입니다. 그러나 퇴임 후 인권 시장을 위해 전 세계를 무대로 활동하며 주택 건설 프로젝트를 통해 소외된 이들을 위해 주거 마련에 헌신하는 등 왕성한 활동을 이어갔고요. 미 증시는 전직 대통령이 소거하면 추모를 위해 하루 동안 휴장하는 전통을 가지고 있는데 그 전통은 1월 9일에 실시하게 됩니다. 전직 대통령의 서거를 추모하기 위해 거래를 중단하는 관례에 따른 것입니다. 끝으로 비트코인 관련한 뉴스가 나와 있는데요. 비트코인 가격이 좀 하락했습니다. 산타랠리로 잠시 급등했던 비트코인이 현재 9만 5천 달러 선으로 후퇴를 했고요. 한편 마이크로스트레지는 최근에 2억 900만 달러 상당의 비트코인을 추가 매수하여 총 보유량이 44만 6,400 BTC에 이르렀습니다. 비트코인 채굴 난이도가 최고치를 기록했는데 이건 뭐냐면 비트코인 네트워크의 채굴 난이도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는데 이 네트워크의 보안과 경쟁이 더욱 강화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다음 네 번째로 이더리움 장기 보유자 비율이 상승했다는 소식인데요. 이더리움의 장기 보유자 비율이 75%로 상승한 반면에 비트코인의 장기 보유자 비율은 62%로 하락했습니다. 그다음 비트코인 가격 변동성에 대한 뉴스인데요. 비트코인이 최근 9만 8천 달러 부근에서 횡보하는 가운데 리플 등 일부 알트코인들이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는 뉴스입니다. 자, 이상 경제 읽어주는 남자를 마칩니다. 좋은 한 주 되십시오. 고맙습니다.